자, 그러면 교정이란 말부터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교정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지만, 이걸 이제 한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한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잡을 교 바를 정. 그래서 바로 잡아서 바르게 만든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범죄자입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그래서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을 바로 잡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교정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정과 관련해서는 이걸 이제 좀 풀어서 쓴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체입니다. 주체. 누가 하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죠. 국가. 특히 이걸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교정기관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 교도소라든지 구치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겠죠. 네, 바로 그 대상. 객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의 품성을 바로 잡는 것. 그런데 이제 범죄자에 한하지 않고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있죠. 뭐 책에는 보통 비행소년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네, 범죄자와 비행소년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뭘 하자는 거죠? 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예요. 재사회화하는 거죠. 바로 잡아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범죄자다라고 한다면 형을 집행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한 형 집행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사회복귀, 건전한 사회복귀, 재사회화입니다. 그래서 형을 집행하는 것과 그 수용자를 어떻게 처우하여 최종적으로 뭘 하자? 네, 건전한 사회복귀, 재사회화를 이루도록 하자. 이게 우리 교정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무엇이고 비행소년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비행소년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범죄자를 쉽게 생각을 하는데 비행소년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부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소년법, 우리 소년에 관한 형사에 관한 기본 절차를 다루고 있는 소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년법에 보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일정한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소년하면 19세 미만이죠. 그런데 이제 범죄소년, 앞에 범죄가 붙으려면 우리 형법 제9조에 의해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나이가 14살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소년이라고 하면 14세 이상, 소년이니까 19세 미만이 되겠죠. 이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이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기도 하고 또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소년법에 있는 특수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행위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긴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벌할 수 없는 아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법은 10살 이상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10살 미만의 꼬마 아이들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세 이상에서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수 없다? 14세 미만이 되겠죠? 이 아이들은 범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형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촉법소년이고 형사처벌, 형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에 예를 들면 뭐 보호처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 뭐 수강명령, 그 다음에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같은 경우도 보호처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은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징역, 금고 등의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죠. 나이가 어려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범소년이라고 하는 건
범죄의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나이는 최소 10세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10세 이상에서 소년이니까 19세 미만이면서 이 아이들이 뭐 무단 가출을 한다든지 밤마다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사회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당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가출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범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관리 내지 보호,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사고를 쳐가지고 형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행소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소년도 있을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규정의 개념은 단순히 범죄자에 한하지 않고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대상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비행소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범죄자의 개념이 중요하겠죠. 범죄자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했어요.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이제 따져보는 이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형법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내용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형법이라는 제목의 법률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폭행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 그것도 범죄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형법이죠.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1항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앞에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바로 범죄죠. 네. 그 다음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바로 형벌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법의 개념인데 제목 자체가 형법인 것도 있지만 제목은 형법은 아니지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다루고 있는 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적국에 대한 이적행위, 찬양, 고무행위 등을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이적행위가 범죄고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또 다뤄져 있으니까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국가보안법도 넓은 의미의 형법의 일종.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행정법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 고용을 하면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행정법규도 범죄와 형벌을 다루고 있다면 넓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이 됩니다.